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볼게요. 해상보험과 보험증권. 자, 인슈런스 팔리시, 보험 정책이 아니라 보험 증권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운송 쪽에서도 그랬지만요. 보험 쪽에서는 용어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보험 관련된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용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게 생각되진 않을 겁니다. 아주 심오한 깊은 내용 막 이렇게 앞뒤를 따져봐야 되고 논리를 따져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요 개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용어를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보험증권이라는 건 보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MIA에서는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해 승낙된 데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앞에서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 또는 그 이후에도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이 발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분료식 계약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좀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구현되어 있어야 증거로 인정된다라고 MI에서 규정을 합니다. 보험증권이 없어도 보험계약이 있다라는 건 증명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험계약상에 어떤 내용을 둘이 합의했다. 그 합의의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반드시 보험증권에 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이 필요하게 되어요. 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해상보험의 종류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상보험의 종류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목적물, 보험을 부보하게 되는 그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상이 적하, 화물이란 뜻입니다.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하면 그걸 적하보험이라고 하고요. 선박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선박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자, 우리는 적하보험을 다루는 거고요. 선박보험은 선사, 무슨 해운 회사 같은 데서 자기 배가 망가질 것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자, 특이한 건 선박보험을 헐 인슈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나중에 선박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하는 걸 헐 인슈런스라고 한다. 그 용어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에 따른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요. 기간보험, 타임 팔리시와 그다음에 항해보험, 보야지 팔리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그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그 시점을 시간으로 정한 걸 기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난다. 이렇게 보험자의 책임을 시간으로 기재했다면 그건 기간보험이 되는 거고요. 항해보험이라는 건 특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곳을 물리적인 장소로 쓴 겁니다.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장소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기재하면 그걸 항해보험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보험증권에 기간보험과 항해보험을 한꺼번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혼합보험, 믹스드 팔리시라고 하고요. 거기 예시 나온 거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협회적 하약과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협회적 하약과는 혼합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보험증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하고 동일하게 보험계약의 종류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기평가증권과 미평가증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평가, valued, 가치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미 가치를 평가했다. unvalued policy, 아직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요. 피보험 목적물이 $100짜리다라고 둘이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걸 기평가 증권이라고 합니다. 피보험 목적물에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하는데요. Agreed value of subject matter insured. subject matter insured는 피보험 목적물.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의 대상물. 그러니까 우리는 화물보험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subject matter insurance는 화물, 또 앞에서 적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물품의 가치, 가액을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합의를 해놨다 해서 협정보험가액.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협정보험가액을 써놓은 그 보험증권을 기평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평가증권은요. 그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사고의 내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때 자, 사고가 생겼는데 피해 액수가 얼마다라는 걸 나중에 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그래서 추후에 피보험, 보험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는 것. To be subsequently 하면 나중에란 뜻이죠. ascertained, 확정되도록, 특정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보험증권상에다가 보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그 피해 액수를 평가하는 방법을 MIA 같은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한 가액이다. 법으로 그 보험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기재해놨다. 법정 보험 가액과 협정 보험 가액. 자, 법정 보험 가액을 사용하기로 하고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할 때 이 물품이 얼마짜리다 합의하지 않았으면 미평가 증권 unvalued policy라고 한다. 자, 키워드들은 반드시 좀 표시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보험증권 definite policy가 나오고요. 그 밑에 open policy 예정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확정보험증권은 뭐냐면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내용, 이 물품 A라는 물품이 얼마짜리 물품인데 $100짜리 물품인데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 운송이 되며 어떤 배에 물품이 실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기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 확정해서 기재해 놓은 걸 확정보험증권이라고 하고요. 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보험계약의 내용이 하나라도 뭐 좀 많건 하나건 간에 아무튼 일부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계약은 체결이 된 겁니다.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고요. 계약 체결되고 보험증권도 발급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확정보험증권은 floating policy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provisional policy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정보험도 미확정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정보험, open policy도 유사한 개념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상법에서는요. 선명 미확정의 적하 예정보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명 미확정이다. 배의 이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정보험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름에서 선박의 명만 미확정된 걸 이렇게 부르느냐 그건 아니고요. 선박의 명 등 기타 보험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 봐두시고요. 자, MIA에서는 floating policy, float 하면 둥둥 뜨다 이런 뜻이에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아직 미확정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 상황을 floating polic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보험증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선명미상보험증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면요. 보험계약의 내용을 in general terms, 일반적인 포괄적인 용어로 기재한다. 그 다음에 name of ship, 선박명이라든가 선박명뿐만 아니라 다른 세부사항, other particular 어떤 특정한 사항들을 추후에 확정 통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확정 통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보험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직 선박명을 아직 몰라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배에 부산항에서 실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배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계약을 일단 체결해 놓고요. 나중에 확정 통지, 데클라레이션이라는 걸 피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배가 정해졌어요. 자, 배가 블랙펄이라는 배에 실리기로 했다. 확정이 됐으면 그 세부 내용을 보험회사에다가 알려주는 것. 그걸 확정 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확정 보험은요. 나중에 확정 통지를 통해서 확정 보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보험과 예정보험, 포괄예정보험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보험, specific policy라고 하는데요. 한 번의 선적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건히 보험을 계약 체결하는 것, 건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한 번 물품을 선적할 때마다 계약 하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개별보험이라고 하고요. 포괄 예정보험, 보통 오픈 커버, 오픈 폴리시, 오픈 커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두 개가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하나로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출건이 막 몇 건이 일어나고 수입건도 몇 건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건별로 개별보험을 부부하려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귀찮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보험회사 딱 하나 정해가지고요. 1년 이렇게 해서 보험 계약을 말 그대로 오픈해서 열어두고 그냥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 우리 회사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당신네 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래 놓고 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품을 어디에서 어떤 물품을 운송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선명 미상 보험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가 자, 어떤 건이 하나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그걸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확정 통지, 데클라레이션을 통해서 보험회사에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해상 운송에 대해서 보험 내용이 확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보험을 체결하는 방법을 포괄 예정 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피보험자가 데클라레이션 확정 통지를 하면요. 보험회사에서는 뭘 해주냐면 인슈어런스 서티피킷 보험 증명서라고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보험이 부보됐다라는 걸 보험회사에서 증명해주는 서류 이걸 발행을 해주는데 인슈런스 서티피킷 보험 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UCP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보험 증명서, 확정 통지서 같은 것들이 보험 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 보험 서류로 인정을 해줘요.